응우엔 티아가 명는 20살간 넘은 젊은 여인이었다.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늘 부모와 동생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비가 오면 지붕은 새고 땅바닥은 질퍽했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는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매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제안이 들어왔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야. 거기서 살면 가족도 도와줄 수 있어. 부모는 고민 끝에 허락했고 하 역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심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 그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나는 잘 해낼 거야.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낯설었다. 공항에서 온 빠른 항구가 차가운 겨울 공기. 시댁 식구들이 어서 와라며 맞이했지만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야,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지만 하에게는 단어가 조각난 소리로만 들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다. 에이, 못 알아듣네. 참 답답하다. 하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집에서 그녀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첫 아침 하가 밥상에 앉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며느리가 먼저 앉는 게 어딨어. 시아버지 먼저 모셔야지. 베트남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열과 순서가 중요했다. 하가 서툴게 움직일 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국은 이렇게 퍼야지. 밥그릇은 두 손으로 들어야지.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하의 가슴속에는 점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늘 잘못만 보시는 걸까? 하가 시집 온 곳은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깨웠다. 빨리 일어나. 소 먹일 풀 베어와야지. 하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늘 아팠다. 뜨거운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 피가 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젊은 게 왜 이리 힘들다 소리를 하냐.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지. 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연어가 서툴러 외에는 더 깊어졌다. 하가 시어머니의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시어머니는 화부터 냈다. 말기도 못 알아듣고 쓸모가 없다. 하 역시 답답함에 울면서 베트남어로 중얼거렸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쳤다. 뭐라고? 욕하는 거야. 갈등은 매일 반복되었다. 밥상머리에서도 들에서도 부엌에서도. 서로의 말은 닿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밤이 되면 하늘을 보며 베트남의 별을 떠올렸다. 저 별빛은 우리 집에서도 보이겠지. 그녀는 베트남의 가족을 향해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돈을 벌어서 꼭 보내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은 일터에서 바쁘게 지냈고 시어머니는 늘 잔소리와 명령뿐이었다. 하의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눈물만 늘어갔다. 그러나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아들이었다. 첫 아들이 태어나자 하의 품은 다시 따뜻해졌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상처난 마음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심각했다. 애를 왜 그렇게 안고 있어? 한국식으로 키워야지. 하의 방식은 늘 비난받았고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하의 한국어는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서툴렀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나아지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가 쌓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올해는 베트남 친정에 가보자. 아버님도 돌아가셨다는데 네가 가야 하지 않겠니? 하의 눈이 커졌다. 정말 친정에 갈 수 있다고?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의 남편이 베트남행을 제안했을 때 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가도 돼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남편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다. 뭐하러 거길 가?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러나 아들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대신 나도 함께 가겠다. 내 친정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마. 하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떨렸다. 5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 얼마나 변했을까. 출발 당일 세 사람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자 하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달려 있었다. 아들은 창밖 구름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하와 시어머니는 서로 다른 감정에 잠겨 있었다. 장시간 비행 끝에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을 때 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러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국내선 비행기 다시 버스 마지막에는 오토바이를 타야 했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마을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하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오지 중에 오지예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23시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하의 친정집이 보였다. 낡은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금이가 있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양동이를 놓아야 했다. 대나무로 엮은 바닥은 삐걱거리며 틈새로 쓰레기와 먼지가 흘러내렸다. 하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왔다. 얘야, 드디어 왔구나. 하도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내가 너무 몰랐구나. 식탁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한 사람의 빈자리였다. 하의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 작은 제사상을 보며 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하실 거다. 시어머니 역시 숙연해졌다. 내 며느리가 이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뭐라고 소리만 질렀던가.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마당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다. 대나무 바닥 위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가 설명했다. 엄마는 바닥 청소를 잘 안 해요. 여긴 습해서 매일 해도 티가 안 나거든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생활을 하던 아이에게 나는 왜 그토록 잘 치우지 못한다고 화를 냈던가. 이건 문화의 차이였구나.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혼자 대나무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늘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던 거다. 그녀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워졌다.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했던 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이제라도 보답해야 한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아들아, 내 장모님 집은 너무 낡았다. 이렇게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더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야겠다. 우리가 함께 도와 새 집을 지어드리자. 하가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구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눈 끝에 시어머니와 아들은 결심했다. 이제 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해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가진 만큼 돕자. 며느리 고향집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우리 집을 다시 지어주신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는 손을 꼭 모아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아버지 보이시나요? 이제 우리 집이 새로워져요. 다음날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내밀며 말했다. 이 돈으로 자재를 사고 인부들을 고용하세요. 저희도 함께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치였다. 한국 며느리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주다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건축 자재가 마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벽돌, 시멘트, 철근. 낡은 대나무 집 앞마당이 분주해졌다. 공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한국식 습관으로 정리를 하려 했다. 자, 청소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쓰레기를 치워야 일하기 편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여긴 비 오면 다 씻겨 내려가요. 굳이 치울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놀랐다. 아니, 이렇게 지저분한데 괜찮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청소를 대충 했던 거구나. 그제야 그녀는 한국에서 며느리를 구박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왜 이렇게 안 치우냐, 게으르다라고 소리치던 날들. 사실은 환경과 문화가 달랐을 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를 몰랐다. 내 기준만 고집했지.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견뎌왔는지 전혀 몰랐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며느리 가슴을 찔렀을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울면서도 버텼구나.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얘야. 다음날 새벽 마당에 앉아있던 하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얘야. 하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구나. 미안하다. 하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힘겹게 말했다. 저 노력했어요. 그런데 항상 혼났어요. 저는 나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왔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가 몰랐던 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더운 날씨, 부족한 장비, 예상치 못한 난관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가족이 힘을 합쳐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갔다. 시어머니도 직접 손수레를 밀며 흙을 나르고 벽돌을 옮겼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이 말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손으로 도와야 마음이 편하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섭게만 보였는데 이렇게 함께 고생하시네. 정말 며느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는구나. 그 말을 들은 하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어머니가 변하고 있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밤 모닥불 옆에 앉은 세 사람. 아들이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 시어머니는 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앞으로는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하마. 나도 배우겠다. 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달에 걸친 공사가 이어졌다. 벽돌이 하나씩 쌓이고 철근이 세워지고 지붕이 씌워졌다. 처음에는 흙먼지와 땀으로 힘들었지만 조금씩 형태가 드러나자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집 같아요. 하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눈가가 젖었다. 이제 이 아이의 가족도 비오는 날 양동이를 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새 집이 완공된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다. 아이들은 환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돼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 새 집 앞에는 색색의 꽃 장식이 놓였고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환영 속에 부끄럽게 웃었다. 이 집은 제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구나. 하의 어머니가 시어머니 앞에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새로 지어주셔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 역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 다 용서할게요. 저도 부족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껴안았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내 딸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마을 생활에 조금 더 적응하게 되었다. 비가 오면 바닥에 고이는 물을 보며 말했다. 이래서 내가 청소에 힘들어했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하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한국에서 제가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름을 알지 못하고 나는 화부터 냈구나. 앞으로는 내 눈으로도 세상을 보겠다. 아들은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것 같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엄격한 모습과 며느리의 눈물 어린 나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용서와 화해로 바뀌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 지은 집 앞에서 배웅했다. 하의 어머니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집은 튼튼하니까. 내 시어머니께 감사해라. 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나도 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었어. 비행기 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한국에 돌아가면 더 이상 며느리를 구박하지 않겠다. 오히려 딸처럼 아껴야지. 하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내 덕에 내가 변했으니까. 한국에 돌아온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큰 소리가 오가는 대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냈다. 하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웃으며 기다려주었고 시어머니가 한국식 규칙을 말할 때면 하도 이해하려 노력했다. 우린 다르지만 가족이잖니. 시어머니의 말에 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뒤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새 집은 여전히 튼튼히 서 있었다. 하의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 식구들이 왔네. 그날 저녁 대나무 대신 벽돌로 지어진 바닥 위에서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다.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 상에 올랐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 화해다. 고맙다 얘야. 별이 쏟아지는 베트남 밤하늘 아래 세대와 국경을 넘어선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그 길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갈등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다. 그러나 이해와 사랑은 결국 서로를 묶어주었다. 하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그들은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다.